처음부터 글을 잘 써야 된다면 압박감 때문에요. 글이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. 설령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이 서론 따로, 본론 따로, 결론 따로, 따로따로 놀아요. 안녕하세요. 맘띵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종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진짜 종종 자기소개서 첨삭이 필요한지 아니면 첨삭을 하더라도 몇 번이 좋은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정답은 첨삭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그리고 횟수는 뭐 한 번이 좋은지 세 번이 좋은지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아이들마다 글로 표현하는 역량이 달라요. 그런데 이제 저희 맘띵 같은 경우는 지금 5번 정도 첨삭을 거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한테 저희는 한 그 정도 거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. 다른 데는 뭐 첨삭 한 번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첨삭이 많으면 글이 이상해진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오늘 방송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먼저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고 들어주세요. 어머님들 하면 자기소개서 아이들이 한 번에 잘 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소재를 잘 고를까요? 뭐 국어 국문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기소개서를 괜찮게 잘 쓰는 학생들입니다. 특히 이제 저는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글을 쓰면 워낙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이 괜찮아요. 그런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첨삭을 3번 정도 거쳐서 나가고 있어요.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첨삭이 많으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아이들이 처음부터 글을 잘 못 씁니다. 처음부터 글을 잘 써야 된다면 압박감 때문에요. 글이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. 설령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이 서론 따로, 본론 따로, 결론 따로, 따로따로 놀아요.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첨삭을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가 과정이 지루하거나 또 과정이 지루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자기 자랑이 종종 있는 문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하는 것들도 아이들 모르게 나옵니다. 아이들은 자기들을 안 쓴, 자기들이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,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작성한 학생들이 있어요. 처음에 학생들이 글을 줄 때 이 상태예요, 어머니. 아이들이 보통,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서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, 처음에 저한테 글이 온 게 바로 그 글이에요. 그럼 이게 과연 자기소개서가 첨삭이 한 번으로 될까요? 자,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. 그 다음 또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첨삭, 세 번째 첨삭 들어가자. 그러면 또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래요. 이제 이건 어떻게 좀 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 주석을 달아주거든요. 그 다음에 저 골자라고 하죠. 틀이라고 하죠. 골자. 그래서 저 뼈골자가 골자의 틀을 잡아주면은 또한 거기서 아이들을 작성하게 보내주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한 역할이 보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결론에서 너무나 포부랑 지나친 감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. 이처럼 아이들은 몰라요. 이렇게 뭐 포부라든지 배운적으로 언급하면 잘 작성된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좀 뭐 소설? 뭐 약간 좀 그런 쪽의 글이 보일 수가 있어요. 일단 또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또 첨삭을 여러 번 거친 이유가 두리뭉실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두리뭉실한 표현과 함께 더구나 또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. 또한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야 돼. 너가 이걸 하면서 있어야 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나열한 점만 나열된 학생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저런 다 수정했어요. 이걸 어떻게 글을 만들었어도 그 글이 다 첨삭을 하고 글을 수정을 했어도 글이라는 것은 어색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다다듬고 군더더기 필요한 미사역을 싹 제거하고 동기, 과정, 어려움, 극복 과정의 결론, 특히 결론에서 역량이 나오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여러 명이 돌려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는데 절대로 자기소개를 여러 명이 돌보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종종 그래요. 맘띵은 이제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생기부라든지 자기소개서 이것은
누가 합니까?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. 어저께 어떤 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정말 유튜브 촬영하신 선생님이 해주신가요?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제가 합니다. 그랬습니다. 그러면서 그럼 직원들은 뭐 하냐 물어봐요. 그럼 자료 수집하고 있어요. 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예전에 작가 수업까지 한번 받았어요. 작가 수업을 받으면서 과연 작가들의 군더더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질까? 그 다음에 아이다운 글이 무엇일까? 그게 좀 저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가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게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작가들도 첨삭을 수십 번을 거친다라는 점, 그 점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여기 이 사진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오늘 자기소개서 완성한 학생이에요. 자기소개서 첨삭에 지금 5월 2일부터 들어가지고 5월 2일 날 학생이 처음에 속으로 저한테 보내왔어. 그래서 이제 뺄 건 빼고 살릴 건 살리라고. 이건 살리고 이건 좀 어떻게 살리고 그다음에 여긴 영양은 좀 부족하고 영양 좀 집어넣고 여기는 수학적인 개념이 약간 부족. 수학이 무슨 개념이 이것을 제가 첨삭을 해서 5월 2일 날 보냈죠.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뭐 시험도 있다 그러면서 7월 13일 날 보내면 또 첨삭하고 해서 오늘 이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첨삭할 수 있다라면 정말 대단하신 능력자이신데,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경험으로는 제가 좀 그건 좀 제가 못해서 어쩐지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제가 소리내서 읽어봐요, 자기소개서를. 소리내서 왜 읽어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, 귀 명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판소리에서요. 판소리는 귀 명창이 있어요. 귀 명창은 그 판소리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.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? 눈은 속일 수 있어. 하지만 눈은 속여도 귀는 속일 수 있다?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? 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. 이 말이 제가 자기소개서를 눈으로 읽어봐요. 눈으로 쭉쭉 읽어보면,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소리내서 읽어보면 뭔가 귀에 거슬리는 표현들이 하나 있어요. 뭐, 문장하고 문장의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런 게 있거든. 그러면 그걸 또 바꾸면서 귀에서도 자연스러우면 눈으로 보면 술술술술 잘 풀리는 자기소가 됩니다. 자기소개서를 한 번에 끝나면 정말 편하죠.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 한 번에 완성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자칫 대필이 될 수가 있고요. 저희 맘띵은 절대 대필은 안 합니다. 종종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. 자기소개서 소개를 주면 대필을 해줄 수 있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것은 저희가 정말 많은 돈을 주셔도 절대로 대필은 하지는 않습니다. 자기소개서는 아이마다 달라요. 즉, 아이의 색깔과 스토리가 들어간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고 그 스토리 내에서 아이의 성장된 역량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런 첨삭을 여러 번 거쳐서 최대한 자기소개서에서 아이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